네, 오늘은 로봇 서비스의 기획과 현장 적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로봇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로봇 기획의 첫 단추는 어떤 기술을 넣을까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입니다. 단순히 신기해 보이는 로봇은 금방 잊혀져 버리지만 사람의 힘든 노동을 대신하거나 비효율을 해결하는 로봇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기획하는 로봇이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원의 피로도를 줄여서 점원이 손님에게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서비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은 기획자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실험실에서 잘 움직이던 로봇도 실제 현장에 나가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리석 바닥에서 잘 가던 로봇이 푹신푹신한 카펫 위에서 헛돌기도 하고 유리문이나 거울을 벽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부딪히기도 하죠. 특히 야외라고 한다면 강한 햇빛은 라이더 센서를 방해하거나 비나 눈이 내리는 변수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기획자는 로봇이 활동할 공간의 바닥 재질, 조명 상태,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분석해서 엔지니어에게 정확한 환경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로봇 기획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안전과 법규입니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로봇은 부딪혔을 때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인 안전 인증 표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또한 보도를 다녀도 되는지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는지 이런 법적 규제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법적, 안전적 허들을 넘지 못하면 제품은 세상에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로봇은 기계지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서비스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로봇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면 사람들은 놀랄 수 있지만 부드러운 음악이나 조명으로 자신의 존재를 미리 알리면 그 또한 다른 서비스가 되겠죠. 좁은, 죄송합니다. 좁은 길에서 사람을 마주쳤을 때 멈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깜빡이거나 먼저 지나가세요라는 말 등으로 세심한 디자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획이 잘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로봇은 위협적인 기계가 아닌 친근한 동료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로봇 한 대를 잘 돌리는 것과 수십 대의 로봇을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대의 로봇이 좁은 복도에서 서로 마주쳤을 때 누가 먼저 갈지 결정해주는 교통 정리 시스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죠. 또한 로봇이 어딘가에 갇히거나 오류가 났을 때 관리자가 원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통합 관제 화면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획자는 로봇 단품의 성능을 넘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갈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로봇이라도 도입 비용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면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입니다. 기획자는 1차, 2차에서 배운 부품들의 가격을 바탕으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월 구독형 모델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판매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매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로봇 한 대를 3년 동안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전기료, 수리비, 통신비,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고객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비즈니스의 성공은 로봇의 지능만큼이나 치밀한 경쟁성 분석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획자가 가장 고심해야 할 부분은 로봇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어린이가 장난으로 로봇 앞을 가로막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신이 끊겨버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획자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엣지 케이스라고 부르는데요. 현장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이 어떻게 스스로 복구할지 혹은 관리자에게 어떻게 구조 신호를 보낼지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발생 가능한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전문 기획자의 역량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특강들을 통해서 PCB의 작은 부품부터 자율주행, 그리고 이 실제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개념을 배우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개발자에게 불가능이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말을 끌어낼 수 있는 파트너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 로봇이 되어서 세상을 누비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